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렌드 핫 이슈 조영구입니다. 오늘도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풍성하게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트렌드 핫 이슈 시작하겠습니다. 저금리 시대 부동산에 주목하고 있는 분들 참 많죠. 최근 부동산 시장이 바로 이곳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 용인인데요. 바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트렌드 핫 이슈에서 알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트렌드 핫 이슈의 리포터 이연입니다. 요새 정말 많은 분들이 용인시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요, 용인시의 부동산 정보를 알기 위해서인데요. 그래서 직접 제가 용인시를 찾았습니다. 저와 함께 용인시의 부동산 정보 찾으러 가보실게요. 많은 사람들이 용인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상반기 땅값 상승률을 보면 시, 군구 중에서는 S반도체 클러스터 설립 예정지인 경기 용인시가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는데요. 이러한 분위기 속에 쾌적한 거주 환경을 갖춘 아파트가 건설되면서 미래 가치를 생각하는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요. 지금 어머니께서 굉장히 열심히 설명을 듣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 더욱더 관심이 갖게 되셨어요? 저는 일단 여기는 공기가 좋고 숲이 있어서 좋을 것 같았고요. 그리고 대단지가 구성이 된다는 면에서 메리트가 있었어요. 그리고 투자 가치가 있을 것 같아서 오게 됐습니다. 일단 용인이 이 처인구 쪽에 작년에 이제 S사 반도체 공장이 이제 들어온다는 그 뉴스를 접하고 이제 용인 쪽에 관심을 갖게 됐고요. 그렇게 이제 공장이 유치가 되면서 이쪽이 개발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예상이 들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한번 오늘 와보게 됐습니다. 산 공원 이용이 쉬운 용인시의 일원. 대지 면적 85,248제곱미터, 연면적 25만 105제곱미터, 건축 면적은 11,768제곱미터, 총 1,872세대의 대단지 아파트가 형성된답니다. 요새는요, 대형 평수보다는 중소형 평수를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지금 보면 76타입을 비롯해서 13개 타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 6층, 지상 최대 28층, 21개 동으로 이루어진 큰 아파트 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사람들이 이 용인 아파트에 집중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아파트 입지 주변으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가 조성돼 약 5,000세대의 주거타운이 형성될 것으로 예정돼 있다는데요. 사람들이 사는 동네이다 보니 여러 도로들이 개통을 앞두고 있답니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상권 형성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인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실거주자뿐만 아니라 미래 가치를 생각하는 부동산 투자자들의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다고요. 제가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반도체 회사 위치에요. 많은 인원을 수용할 신규 주거 공간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요. 또 여기 근처에는요, 판교 5배 이상의 신도시가 설립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많은 인원이 수용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백문이 불여일견, 샘플하우스를 통해 어떤 곳인지 잠시 살펴볼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은 타입의 샘플하우스를 이연희 리포터가 들어가 봤습니다. 먼저 포베이 구조를 갖추고 있고요. 거실 양쪽이 개방돼 있어 환기할 때 좋겠죠? 요새 아파트들 보면요, 커뮤니티 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잖아요. 여기도 보면요, 피트니스 센터 물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GX룸이 있고요. 실내 골프 연습장, 스크린 골프 연습장, 탁구장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놀라시면 안 돼요. 주목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어린이집이 있고요. 작은 도서관, 독서실, 경로당, 주민회의실이 있습니다. 그냥 아파트 단지 안에서요, 교육이랑 여가 생활을 함께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가 시간과 개인 공간을 중요시하는 분들 많으시죠? 이러한 니즈에 충족하기 위해 활용도 높은 커뮤니티 시설을 갖춘 고급 아파트들이 늘고 있습니다. 방들은 어떨까요? 가변형 벽체가 설계돼 있고 팬트리가 있어 거주자가 원하는 형태로 꾸며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아파트를 둘러보니까요, 곳곳에 숨어져 있는 실속형 공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깔끔하면서도 포근함까지 느껴졌는데요.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용인시를 찾는지 알 것 같습니다. 저도 탐나는데요.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며 주목을 받고 있는 경기도 용인시. 최적의 정주 환경과 함께 미래개발 가치 프리미엄 요소를 고루 갖추는 등 실거주자와 투자 수요를 모두 만족시키며 인기가 치솟고 있는데요. 올해 역시 용인시의 부동산 시장 열기는 뜨거우리라 예상됩니다. 뉴스에서 등장하는 다양한 사건 사고들 남일 같아서 그냥 지나쳐 왔는데 나의 문제가 된다면 정말 막막할 겁니다. 그중에서도 형사 사건이라면 개인적으로는 정말 해결이 불가능한데요. 만약을 대비해 형사 사건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트렌드 핫 이슈에서 알아봤습니다. 살다 보면 예기치 않게 사건 사고에 휘말리게 될 때가 있죠. 이럴 땐 당황하지 않고 법률 전문가를 찾아 고민이 되는 부분에 대해 조언을 얻으며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제가 회사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자금을 횡령했다는 오해가 생겨서 대응 방안을 구하고자 정민용 변호사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소송 방법은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많은 분들이 형사소송이 더욱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이 둘의 차이는 뭔가요? 민사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서 법률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형사소송은 살인이나 상해, 사기죄와 같은 각종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일체의 절차를 말합니다. 즉 민사소송은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형사소송은 국가 형벌권 행사에 관한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최근 형사사건이 증가하고 있다는데요. 이유가 있답니다. 우리 사회가 절대적 빈곤을 극복하고 어느 정도의 선진국 반열에는 들어섰다고 하지만 아직도 갈수록 심화되는 빈부의 격차나 혹은 상대적 박탈감, 정서적 소외감 등으로부터 오는 불안감들이 형사사건의 증가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전반적으로 사회가 빠르고 복잡다기하게 변화하는 속에서 가상화폐나 공유경제 서비스, 플랫폼 기반 경제활동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생활 양식이나 거래 방식이 지속적으로 등장함에 따라서 종전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법률 이슈가 출현하고 있는 것도 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형사소송에 휘말리게 되면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을 거쳐 검사의 기소 등과 같은 각종 처분, 법원의 재판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빠르고 정확한 법적 대응을 하지 못할 경우 징역형이나 거액의 벌금형이 뒤따르기 때문에 형사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뢰인분이 의사결정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것이 상담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사건 자체뿐만 아니라 그 이면의 전체적인 맥락까지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의뢰인분이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신뢰감을 쌓고 되도록이면 정확하고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건 해결을 위한 중요한 포인트 등을 짚어드려서 의뢰인들도 인지하지 못했던 정보까지도 취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간 경찰사법대학에서 형법, 형사소송법을 강의하며 쌓아둔 이론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실제 형사소송에 많은 관심을 갖고 다양한 사건을 수행하며 필요한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다는데요. 무엇보다 제가 잘 모르고 있었던 부분을 변호사님께서 말끔하게 해소해 주셔서 무척 만족스럽고요. 변호사님의 풍부한 경험 그리고 해박한 지식이 앞으로 제가 법적으로 대항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또 그에 따른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송 판결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을 위한 가장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다각도로 연구해야 한답니다. 실제로 이러한 노력은 값진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요. 평생 요식업에 종사해 오셨던 의뢰인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주식회사 형태로 법인을 설립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이후 믿었던 지인의 배신 행위로 인해서 경영권을 빼앗긴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는 경영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민형사상의 복잡한 절차를 좀 거쳐야 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의뢰인분과 소통하면서 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결국 피고인을 형사법정에 세워 경영권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투자 사기로 고통을 받았던 분들, 그리고 뇌물죄나 형사처벌로 공직을 잃을까봐 노심초사하셨던 분들, 강력사건에 휘말려 힘겨워하셨던 분들 등에게 힘이 돼준 사례가 있습니다. 공무원 범죄, 선거 범죄, 지역 주택조합 관련 사건, 집합건물 사건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만한 사건부터 사기와 횡령 등 경제범죄,
음주운전과 같은 일반 범죄, 형사사건으로부터 파생돼 나온 다수의 민사사건 등을 도맡아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고 있다고요. 형사사건은 절차가 복잡하고 사건 해결이 어려운 만큼 어떤 얕은 지식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라는 점을 먼저 인식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건 해결에 있어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형사 전문 변호사와 빠른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사건 초기에 의뢰인분들이 가장 걱정하시고 어려워하시는 경찰이나 검찰 조사에 동행해드리고 있고, 유리한 증거 수집을 위한 조력, 공판 단계에서의 법정 변론 등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대학에서 법조계 후배들의 발전을 위해 실무적인 지식을 전하고 고충을 상담해주고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사회적 법률적 정의를 구현하고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변호하고자 노력하는 등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임하고 있습니다. 향후 역량을 더욱 발전시켜 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고민하겠습니다. 형사재판 전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 절차를 거치는 형사사건. 수사 초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형사사건으로 고민이라면 형사법률 전문가와의 빠른 상담을 통해 사건 실마리를 찾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가 바뀌고 노화를 몸소 느끼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요즘 이러한 노화 시계를 관리를 통해서 늦출 수 있는 노력들을 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요? 화면을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거울을 보면 한숨이 나온다는 이선아 씨. 노화로 인해 변한 얼굴, 새해를 맞아 적극적인 관리를 하기로 했다는데요. 이렇게 이선아 씨처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젊음을 관리하려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동안 피부나 동안 얼굴형이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생기는 이유는 이제 피부 탄력이 저하되거나 이제 피부에 주름이 골이 깊게 생긴다거나 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데,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그런 거를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리프팅 시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령대는 이제 다양하게 분포하긴 하는데요. 뭐 20대부터 많게는 60대까지 다양하게 오고 계십니다. 리프팅이란 피부 노화의 흔적인 잔주름과 탄력을 잃고 처진 피부를 관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피부에 절개 없이도 얼굴형을 갸름하게 만들어주고 눈에 띄는 주름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많이들 시도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요. 보통 시술하는 거는 20분에서 30분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단계가 2단계로 이루어져요. 그림으로 좀 보여드리면 1단계에서는 고주파를 피부 표면에 이렇게 들어가게 돼가지고 피부 진피층 재생을 촉진하게 되거든요. 이제 여기서 피부 타이트닝이 일어나고 피부결 개선, 피부톤 개선 이런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이제 2단계로는 지방세포를 좀 분해하는 시술을 들어가게 되는데, 음압을 걸어서 피부를 이렇게 빨아 올린 다음에 고주파랑 전류를 같이 흘려가지고 여기에 있는 지방세포를 부셔요. 초음파 에너지를 피부 속 진피층, 근막층까지 전달해 콜라겐 생성을 촉진시키는 동시에 탄력을 회복시켜주는 기능을 한다는 초음파 리프팅. 이러한 리프팅은 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나뉘는데 개개인의 얼굴 상태에 따라 적용 방법 또한 달리하고 있다고요. 2단계 한 개 지방을 분해시킨다고 했잖아요. 네. 이제 그거는 2년에 한 번 정도 받으면 괜찮고, 지금 하는 1단계 시술은 그냥 여유가 된다면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꾸준하게 하면 피부결 좋게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있죠. 국내외에서 승인을 받은 공신력 있는 기계로 리프팅 시술을 진행하고 있다는데요. 전체적인 주름과 탄력 개선뿐만 아니라 이중턱, 처진 턱살이나 볼살로 인한 심술보, 사각턱 등 각각 부위 문제에 적용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통증에 대한 두려움이 앞서 시술을 꺼리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통증은 버틸 만한 수준으로 저희가 시술을 해드리고 있고요. 통증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마취 크림이나 국소 마취 시행하고 하고 있고요. 시술 시간은 뭐 짧게는 10분, 뭐 길게 걸리면 30분까지도 보는데 뭐 대부분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시술 이후에는 크게 주의하실 건 없는데요. 이제 술이나 열탕 목욕, 사우나 이 정도는 주의해 주시는 게 좋아요. 제가 볼살이랑 이중턱이 고민이었는데 여기 지방 분해 효과가 있다고 해서 좀 도움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좀 자주 받으려고요. 예외 없이 찾아오는 노화. 준비만 잘하면 노화의 속도를 뚜렷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목을 받고 있는 리프팅. 부작용을 줄이고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자세한 진료와 상담이 앞서야 하는데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나눠보겠습니다. 자, 리프팅에 대해서 요즘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됐을 것 같은데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기 위해서 박철준 원장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자, 화면으로 보니까 리프팅 방법이 참 다양하던데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즘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의 리프팅 방법이 유행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초음파를 이용한 방법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초음파를 피부 밑에 진피층에 이제 집적을 시켜가지고 피부 탄력 그리고 피부 주름을 개선하는 데 이용하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에서 KFDA 허가를 받았고 유럽에서는 CE 인증을 받은 장비입니다. 그렇다면은 레이저로 하게 되면은 어떻게 더 리프팅 효과가 더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이제 리프팅 하는 게 크게 실로 하는 방법이 그렇죠, 있고 예, 예. 레이저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실로 하는 방법 같은 경우는 바로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레이저로 하는 방법 같은 경우는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지만 실보다 좀 더 자연스러운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 실을 이용한 거, 레이저를 이용한 그 방법 이외에도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요즘에 또 하나 유행하고 있는 방법이 고주파를 이용한 리프팅 방법인데요. 요거는 지방층을 녹일 수 있기 때문에 초음파보다 조금 더 발전한 리프팅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연세가 좀 이제 80이신데 우리 어머니도 가능합니까? 저희 어머니가 76살이신데요. 해드렸는데 많이 좋아하시죠. 아름다워지고 싶은 분들에게 뭐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한다면요? 이제 제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이라는 기준은 누구나 이제 리즈 시절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시절로 되돌려주는 거를 아름다워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거를 뒷받침해주기 위해서 요즘에는 많은 시술들이 있습니다. 지금 설명해드린 레이저 리프팅도 있고요. 뭐 필러나 보톡스도 있고요. 그래서 자세한 거는 병원을 내원하셔서 상담 받으시고 자기의 리즈 시절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름다워지고 싶은 분들에게는 아주 유용한 정보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철준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찬바람 부는 부동산 시장, 하지만 모든 상품이 그런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중에 활개를 치는 상품이 있다는데 바로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지식산업센터란 무엇인지, 왜 이렇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인지 트렌드 핫이슈가 발빠르게 취재해봤습니다.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둡기만 한 부동산 시장에서도 한 줄기 빛이 나고 있는데요. 지식산업센터 때문이랍니다. 왜 이 건축물이 인기를 얻고 있는 걸까요? 지식산업센터는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이 슬럼화되는 공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내놓은 상품의 일종입니다. 특히 이제 도심지에 있는 준공업 지역을 개발하는 과정에 주거지로만 개발하지 않고 그 지역을 공해가 없는 산업단지로 개발하면서 산업단지 지원시설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복합건물로 개발하는 것이 바로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쾌적한 업무 환경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일반 아파트에 비해 공사기간이 짧아 시공 비용도 적게 들고요.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가 아파트 시장에 집중되면서 반대로 주목을 받고 있답니다. 이렇게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 전국에서 공급량도 늘고 있다는데요.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지식산업센터는 정부가 장려 사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금년부터 3년 동안 역시 취득세와 보유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내에 근린생활시설이나 공장이나 오피스텔까지 한 건물에 들어가서 랜드마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금리 시대의 투자자들이 주택 시장을 규제하다 보니까 유동성 자금이 이렇게 수익성이 있는 지식산업센터로 몰리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인기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높은 층고, 원스톱 업무 환경 등과 같은 특화 설계가 적용된 지식산업센터가 건축을 앞두며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는데요.
저희 김포 지식산업센터는 김포 골드라인 역세권 현장으로 작년 2019년 12월에 착공을 시작하여 현재 지하 공사를 시작을 하고 있으며 실평수 9평부터 시작이 되어 최소 자금으로 투자를 할 수 있고 잔금 때 대출을 80% 이상 받을 수 있기에 최소 자금으로 투자하여 최대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최적화된 현장입니다. 저희는 현재까지 약 15년 동안 지식산업센터만을 분양을 해왔으며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선 누구보다 장점과 단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상 1, 2층에는 상업시설, 지상 3층부터 지상 10층은 지식산업센터 시설로 구성된다는 건물. 지식산업센터인 만큼 회사가 기업하는데 최적의 공간으로 꾸며질 예정이라는데요. 업무 공간에는 24시간 보안 시스템과 IoT 서비스를 적용하는 것은 물론 내부엔 접견실, 회의실, 로비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두고 물류를 생각해 화물 엘리베이터를 따로 설치한답니다. 상업 공간에는 4면 개방형 특화 설계를 적용해 지식산업센터에서 일하는 임직원뿐만 아니라 유동인구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요. 네, 그러면 얘가 어떤 장점이 있어요? 저희 건물은 제조층과 그다음에 일반 오피스 지역을 따로 분간을 해서 3층하고 4층이 층고가 6m로 설계가 돼서 조금 더 제조하거나 유통하는 업체들한테 유리하게 이렇게 설계가 됐고요. 출퇴근 시간에 사람들이 오고 가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엘리베이터 시설이 상당히 많이 중요해요. 근데 저희가 다른 건물보다 탁월하게 인승용 엘리베이터가 8대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대부분 지식산업센터가 지어지게 되면 그 주차 대수를 그 분양 면적당으로 봤을 때요. 45평에서 50평당 한 대 무료 주차를 드립니다. 근데 저희 이 건물은 35평당 한 대 무료 주차가 돼서 주차 비율이 타 건물보다 월등하게 높게 설계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장점은 뭐냐면 저희 건물이 유일하게 설계를 함에 있어서 지역 냉난방이 아닌 개별 냉난방으로 지금 진행이 돼서 그 부분이 굉장히 장점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임직원들이 이곳에 출퇴근하기가 쉬우냐 하는 것일 텐데요. 교통망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 보시다시피 김포 골드라인 이 그 양촌역까지 김포공항에서 양촌역까지가 개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출퇴근 시간대에는 3분 간격으로 지금 운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지하철로 인해서 김포공항역에서 5호선하고 9호선을 타고 강남까지 바로 진출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역세권에 입지한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동인구가 많고 젊은 층의 사람들이 이곳에 많이 거주해 근로자 확보에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 덕분에 지식산업센터 투자 가치 역시 높아지고 있는데요. 우선은 적은 금액으로 이렇게 역세권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하게 돼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저희 지식산업센터는 지상 1층과 지상 2층 일부는 근린생활시설로 이루어져 있고 3층부터 10층까지는 이제 지식산업센터로 형성이 되어 있으며 3층과 4층은 제조업을 위한 특화 설계로 이루어져 있고 5층부터 10층까지는 일반 사무실 용도로 정보통신산업, 지식기반산업, IT 각종 기업들이 들어와서 사업을 영위하게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의 취득세는 최근 발표된 사항에 3년간 연장이 되어 취등록세 50% 감면, 재산세 37.5%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지식산업센터. 입주를 원한다면 사무공간은 잘 확보되었는지, 비용에 있어 부담은 없는지, 세제 혜택은 어떤지 등 비즈니스 효율성을 꼼꼼히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헤어스타일은 외모를 좌우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고 매일같이 헤어샵에 갈 수는 없는 노릇인데요. 이러한 가운데 현대인들도 쉽게 스타일링 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없을까 고민하던 전문 헤어 디자이너가 해결책을 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트렌드 하디쇼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지를 좌우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미적 요소 중 하나인 헤어스타일. 자신에게 맞는 헤어스타일을 찾기 위해 정기적으로 미용실을 찾는 사람들이 많죠. 그중에서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들 원하는 스타일은 무엇일까요? 모발이 힘이 없고 숱이 적어서 얼굴에 착 붙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볼품없기 쉽거든요. 여자분이든 남자분이든 볼륨감을 만들고 싶어 하세요. 풍성한 헤어 볼륨은 얼굴에 입체감을 주면서 얼굴은 조그맣게 보이게 하고 분위기까지 끌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볼륨 어떻게 연출하는 걸까요?
펌을 드라이를 못하면 소용이 없거든요. 집에서도 쉽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볼륨 교정제를 사용하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머릿결이 얇고 힘없는 분들이 찾고 있는 볼륨 교정제. 어떻게 사용하는 걸까요? 먼저 액상으로 된 것을 볼륨이 필요한 모발 뿌리 부분에 골고루 뿌려주고요. 이렇게 뿌려주고 뿌리 쪽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비벼줘요. 일단 비벼주는 것만 해도 한 70% 살아나. 그 다음 크림으로 된 것을 조금 떠서 쓱쓱 문질러 모발에 발라주면서 빗질을 해주는데요. 이렇게 텐션을 주면서 고정한 후 약 10분 정도 방치하니까 볼륨이 살아나는 것 같죠? 헤어 디자이너가 드라이로 스타일링을 하지 않고 편하게 말리고 빗질만 해도 볼륨감이 살아있습니다. 홈케어용 액상 타입 교정제는 뿌리에 뿌려 비벼주고 건조시키는 방식으로 모루의 머릿결을 바꿔주고 개선시키는 제품입니다. 크림 타입 교정제는 파마약, 염색약의 소량 첨가에 모질을 개선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고 3, 4주 이상 유지됩니다. 중요한 건 집에서도 혼자 볼륨을 만들 수 있어야 하는 거겠죠. 액상형 볼륨제. 일반인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으로 만들어져 화제랍니다. 되게 신기했고 자주 되게 사용할 것 같아요. 헤어 스타일링에 도움을 주는 헤어 볼륨 고정제를 만든 정권열 대표. 전 일본 이미용 선수권 대회에서 전체 종합 우승도 이룬 장본인이기도 하다는데요. 그의 이야기 잠시 들어볼까요? 저는 약 30년 전에 일본으로 건너가서 그 당시 세계 챔피언이었던 시부야 기쿠코 선생 밑에서 미용을 사사를 받았고 그 세계 최대의 미용 그룹에 들어가서 미용에 대한 정열을 불태웠습니다. 약 3년 후에 전국에서 약 2만 명이 모여서 예선을 걸쳐서 마지막에 약 5천 명이 경험을 벌이는 그 대회에 제가 나가서 외국인 최초로 우승을 하고 그리고 토탈 8개 부문 중에서 종합 우승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개발했다는 제품. 미용업계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는데요. 미용인으로서 제가 보고 느낀 거 지금까지 수많은 트리트 제품이나 모발을 살려준다는 이런 제품들이 하루에도 수백 개, 수천 개씩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 제품이 소비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스타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제품인가? 저는 지금까지 아니라고 생각해 온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트리트멘트나 헤어 제품들은 일시적인 현상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것에 따라가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제품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물론이거니와 일본도 물론이거니와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 회사에서 처음으로 개발된 헤어 트리트먼트, 종합적인 헤어 트리트먼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머릿결이 얇고 힘이 없는 모발도 볼륨과 탄력을 만들 수 있고요. 푸석하고 곱슬거리는 모발은 매끄럽고 윤기나게 펼 수 있답니다. 갈라진 가마나 납작한 가마를 자연스럽고 예쁘게 만들 수 있으며 옆으로 돌아간 앞머리나 위로 솟은 앞머리 등은 가지런히 볼륨감 있게 내려오게 하고 누워 달라붙은 모르는 똑바로 세워 볼륨감을 향상시키는 등 모발을 누구나 쉽게 교정할 수 있다고요. 우리 미용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제품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 미용인들이 만들어야 진정한 제품이 나온다. 그리고 실체적으로 현장에서 우리가 느꼈을 때 고객이 진실로 원하고 필요한 제품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 미용인들이 만들고 개발해야 될 책임이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제품을 연구해서 6년간의 각고의 격투 끝에 완성하게 됐습니다. 오랜 세월 경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만든 제품인 만큼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 내 사용자들의 입소문을 타고 그 효과가 널리 퍼지고 있는 상황. 한국은 미용 대국으로서 지금은 각광받고 있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부터 모류, 모질의 모발을 성형할 수 있는 그런 성형 기술을 가지고 전 세계 미용인들과 전 세계 여성들에게 좀 더 아름다움을 제공하고자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아름다운 헤어 스타일링을 위한 선택. 자신이 원하는 대로 쉽게 스타일링할 수 있는 머릿결 성형제. 사람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길 기대할게요.
많은 분들이 투자를 원하지만 망설입니다. 혹여나 실패로 이어질까 하는 두려움 때문인데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것이 있는데 바로 P2P 금융입니다. P2P 금융이란 무엇인지 어떤 방법으로 투자가 진행되는 건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P2P 금융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금을 필요로 하는 개인과 이를 채워줄 투자자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연결하는 건데요.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자금 조달을, 투자자에게는 수익을 발생시켜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기존 금융의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온라인으로 대출과 투자를 할 수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답니다. 이러한 P2P 금융,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는 가운데 임직원들의 연구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직접 플랫폼을 개발하며 주목을 받고 있는 회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P2P 투자 상품의 구조는 일정 기간 자금이 필요한 차입자와 대출 계약을 맺고 대출 계약에 따른 이자 수익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출의 부실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투자자의 투자금을 보호하기 위해 담보를 설정합니다. 이때 설정된 담보의 종류에 따라 크게 부동산, 동산 상품으로 나뉩니다. 이 외에도 카드 매출 채권 담보 상품, 개인 신용 상품 등이 존재합니다. P2P 금융 상품은 투자형, 증권형, 후원형으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유형에 따라서 모집 방식과 보상 방식이 달라진답니다. 그중 가장 많이 취급하는 것이 바로 투자형 상품입니다. 부동산, 신용, 동산을 주로 다루는데요. 약 80%가 부동산으로 이루어진다고요. 매각이 원활하여 원금보호 측면에서 안정성이 높은 부동산 담보 투자 상품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다만 추후 금융시장의 흐름에 따라 투자자를 보호하는 충분한 안정성이 확보될 경우 조금 더 다양한 투자 상품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특히 기존 금융권에서 수십 년간 일해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용평가 모델이나 투자 시스템 등 보다 나은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전력을 다했다는데요. 그 결과 경쟁력 있는 플랫폼이 탄생됐답니다. 저희 회사는 1금융권 은행에서 20-30년 근무 경력을 바탕으로 2금융권, 3금융권에서의 경험, 부동산 개발부터 세금 문제까지 다양한 경험과 솔루션을 가진 임직원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IT업계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충분한 보안 확보를 기본으로 간단하게 온라인상으로 투자를 검토하고 진행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성과 수익성이 동시에 확보되는 투자 상품을 개발할 역량을 갖추었으며 이제 막 태동하고자 하는 P2P 금융시장의 핵심 기업으로 성장할 예정입니다. 기존 금융보다 편리하며 투자자들에게는 기존의 은행금리나 투자 상품보다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어 주목을 받고 있는 P2P 금융. 하지만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며 대출자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투자자가 손실을 보기 때문에 투자할 때 신중한 선택이 뒤따라야 하는데요. 네, 투자 전 P2P 금융 플랫폼 회사가 제공하는 상품에 대한 이해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투자 상품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어떠한 안전 장치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담보 물건의 가치는 어떠한지 등을 따져봐야 합니다. 또한 투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전체 투자 금액을 나누어 여러 상품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다른 플랫폼을 갖추며 주목을 받고 있는 P2P 금융. 스튜디오에서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요즘 주목을 받고 있는 P2P 금융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기 위해서 엄정도 과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P2P 화면을 통해서 보긴 봤는데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P2P 금융이란 개인 간의 금융 거래를 말합니다. 기존의 금융은 은행과 개인 간의 거래가 일반적이었다면 P2P 금융은 자금을 조달하는 은행의 역할이 다수의 개인 투자자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이 기존 금융과의 차이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의 역할은 누구나 쉽게 P2P 금융 상품을 이해하고 적은 자본으로도 참여하여 비교적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투자 상품을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플랫폼을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우선 P2P 금융 플랫폼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홈페이지에 게시된 안내에 따라서 간단하게 투자가 가능합니다. 플랫폼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면은 온라인 쇼핑몰과 비슷하게
다양한 투자 상품들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 사용자분들께서는 상품을 선택해서 투자 상품에 대한 설명을 읽어보신 후에 온라인 이체로 바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 방송을 보고 P2P 금융 나도 좀 관심을 가져볼까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그분들에게 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선 투자는 원금이 보장이 되지 않으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다만 P2P 투자는 누구나 작은 금액으로 쉽게 시작할 수 있고 기존의 은행 예적금으로만 자금을 관리하시는 분들 또는 복잡한 금융상품을 이해하기 어려운 분들은 P2P 플랫폼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P2P 투자를 소액부터 시작하시면서 금융소득을 조금씩 늘려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플랫폼에 접속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내원해서 찾아가서 이렇게 만나서 상담 들을 수도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투자는 이렇게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위험성이 있다 보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직접 이제 찾아오셔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희 사무실에도 이제 방문하셔가지고 투자 계획을 세우시고 이런 식으로 투자를 진행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P2P 금융에 대해서 좀 관심이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이제 P2P 금융이 우리나라에서도 법제화가 조금씩 진행되고 있고 양성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또 핀테크 산업의 열풍에 같이 이렇게 어울려져가지고 성장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자, 오늘 엄정도 과장을 이 자리에 모셔서 P2P에 관한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낙하산, 이 백이라는 단어들 들어보셨습니까? 누군가의 인맥으로 별 능력도 없이 취업을 하거나 요직에 들어온 사람을 뜻하는데 이제는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올바른 채용을 위한 문화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채용이 곧 시작됩니다. 많은 구직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서울 강남구에서 이러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바른 채용 컨퍼런스가 있다라고 해서요. 평상시 기업들의 올바른 채용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고 실제 저도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최근에 어떤 기업들의 트렌드라든지 앞으로 어떤 제도적인 정책적인 변화 방향이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채용과 관련된 트렌드와 실제 다양한 공공기관, 민간 기업들의 방식을 엿볼 수 있는 행사라는데요. 본 컨퍼런스는 국내 민간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채용과 관련된 베스트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국내 이제 공공기관에서 채용 비리를 예방하는 사례도 있고, 혹은 채용 프로세스를 잘 정비해서 타의 어떻게 보면 다른 공공기관의 모범이 되는 사례 같은 것들이 또 공유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부 기관에서도 와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채용 비리와 관련돼서 비리 사례 혹은 비리를 예방할 수 있는 주의사항 같은 것들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바른 채용 문화의 확산을 기대하며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내용을 요약하자면 불필요한 스펙보다는 직무 수행 역량이 중요한 이 시대, 면접관의 자질과 역량이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각 공공기관, 민간 기업에서는 채용 비리를 예방하고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을 채택해 다르게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는데요. Right people, fair process, 이 두 단어로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Right people이란 적합한 인재, 우리 조직, 기업 기관의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뽑아야 된다. Fair process라는 것은 그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균형을 이룰 때 저희는 바른 채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최근에 이제 블라인드 채용과 관련된 원칙이 정해지고 공공기관이나 혹은 민간 기업에서도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죠. 그래서 공정한 채용을 위해서 블라인드 채용이 확산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서도 적합한 인재가 뽑힐 수 있도록 우리가 제도를 좀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Right people, fair process. 이 두 가지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채용 시스템 인증 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바른 채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인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른 채용이라고 했을 때는 두 가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공정한 절차를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는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것입니다. 공정한 절차로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서는 면접관의 역량도 중요하고요. 또 기관이 올바른 제도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의 인증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면접관을 양성을 해서 적정한 역량을 갖추신 분에게 면접관으로서의 역량을 갖추신 분이라고 하는 인증을 드리고 있고, 두 번째는 기관이 올바른 프로세스로 채용을 정확하게 하고 또 프로세스를 잘 갖추었을 때, 국제 규격에 맞추었을 때는 그 기관에 대해서 바른 채용, 경영 시스템을 갖춘 기관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는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ISO 바른 채용 경영 시스템, 도대체 무엇인가요? 제가 발표할 주제는요, 바른 채용 경영 시스템입니다. 바른 채용 경영 시스템은 ISO 30405 국제 표준을 바탕으로 채용과 관련된 경영 시스템입니다. 이 경영 시스템을 통해서 조직에서 채용에 관한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방산전자 시스템 전문 업체인 H기업의 사내 면접관 자격인증 제도, S반도체 기업의 직무중심 채용, 국내 공공기관의 채용 적합성 감사 등 실제 ISO 바른 채용 경영 시스템을 적용한 채용의 베스트 사례가 많습니다. 현재 이러한 시스템을 국내에 정착시키기 위해 가장 기본 단계인 채용 전문 면접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교육이 활성화되고 자격을 갖춘 채용 전문 면접관이 많이 늘어나면 지금보다 더 나은 올바른 채용이 진행되리라 예상되는데요. 오늘 바른 채용 컨퍼런스 온 거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국에서 이러한 채용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들이 시작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확산되겠다라는 그러한 가능성과 또 어떻게 보면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고, 우리 청년들에게도 어떻게 어떤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어떤 사회적으로도 많이 신뢰도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의미 있는 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하고 적합한 채용 방식을 채택하는 기관이나 기업들이 늘어나고 자질 있는 면접관들이 양성되어서 구직자와 기업, 기관들이 함께 웃을 수 있는 채용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저금리 시대 많은 분들이 부동산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소식이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곳은 어디일까요? 자세한 내용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활에 도움되는 꿀 정보가 가득한 트렌드 핫 이슈. 특히 부동산 정보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많은 시청자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죠. 이러한 인기에 보답하기 위해 노력하는 제작진 앞으로 메일이 왔답니다. 내용인즉슨 화성시 부동산 정보를 알고 싶다는 것. 보다 자세하게 사람들의 궁금증을 풀어보기 위해 부동산 전문가를 만나봤습니다. 사실 기업 중심으로 부동산에 대기업이나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거대한 자금이 유입되면서 일자리가 많아지는데요. 일자리를 따라 인구가 집중되고 이에 따라 지역 경제와 부동산 시장을 성장시킵니다. 이러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 발전이 최근 트렌드입니다. 기업 중심으로 부동산이 성장한다는 사실 익히 많이들 보고 느꼈을 겁니다. 동탄과 평택은 S사로 인해 호재를 맞았고요. 파주시는 L사, 이천은 반도체 S사가 들어서며 토지 가격 상승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대기업 27개, 중소기업 9,789개가 위치해 지역 내 총 9,816개의 기업이 운영되고 있는 화성시에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될 만하겠죠. 주니어 야구장, 리틀 야구장 이렇게 8개 면을 설치를 해놨는데요. 3개 경기를 유치할 수 있는 규격 야구장입니다. 국내.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리틀 야구단들이 4월달 시즌부터는 전국에서 올라와서 경기를 하는 지역이죠. 그래서 학부모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숙박시설이 부족하다는 거죠. 오늘 부산에서 새벽에 출발해서 야구를 하고 그 다음날 토요일 날 했으면 일요일 날 경기도 해야 되는데 이제 리틀 야구장에서 자야 되는데 거의 숙박시설이 없으니까 남양읍이라든가 동탄이라든가 이런 데까지 숙박시설 때문에 나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시급하게 필요한 시설들입니다. 현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대표님? 화성시 특히 서남부 쪽은 현재 유입 인구에 비해 주거, 상업, 숙박시설 등이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중국과의 교역량 증가에 따른 중국 비즈니스 및 관광객 수요와 K자동차,
우정국가산업단지, 경기 화성바이오밸리 산업단지, 야구장 등이 있어 이에 따른 숙박 및 지원시설 기능이 요구되고 있는 곳입니다. 이를 위해 지자체에서도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화성시는 작년 K자동차가 위치한 지역을 중심으로 농업진흥구역 35헥타르, 농업보호구역 34헥타르를 해제했습니다. 이는 경기도 시군 중 가장 넓은 면적입니다. 현재 자동차 공장을 중심으로 도로망이 확충되고 있고 곧이어 협력 기업들이 들어오며 공장 부지, 주거단지, 상업지역 역시 형성되리라 기대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DY 해양관광도로는 이러한 관광자원 활성화와 해당 지역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호텔, 식당 등의 숙박 및 지원 시설 개발에 앞서 조성되는 도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현재 화성의 주 교통망으로 알려진 매향교차로는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되며 도시개발이 기대되고 있고요. 이화교차로 주변 역시 농림지 해제로 인해 토지개발 신호가 엿보이고 있다고요. 현장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 역시 발빠르게 정보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워낙 이쪽이 좀 화성이라도 낙후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워낙 집가도 좀 낮구래다 보니까 좀 문의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쪽이 좀 발전이 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작년 7월부터 화성시는 농지인의 행위 및 설치 제한 조례 폐지안을 준비함과 동시에 K자동차 공장이 위치한 서남부 우정읍 지역의 원활한 개발을 위해 다소 농림지를 해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도로 확장, 신규 도로 건설 등 본격적인 개발 전 인프라 구축이 진행되고 있어 지역개발 임박한 상태입니다. 특히 농림지역에서 해제된 토지는 입지에 따라 80에서 100% 이하의 용적률로 개발이 가능해져 이에 따른 가격 상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화성 동부권보단 서남부권 부동산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는데요. 투자를 원하신다면 다양한 정보를 알아보시고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부동산 투자는 섣부르게 결정하면 안 된다는 사실 꼭 숙지하시고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부동산 시장에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트렌드 핫이슈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불안해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외출할 때 꼭 마스크를 사용하는 거 알죠? 그리고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한다는 거 여러분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자, 수칙만 잘 따라도 우리가 예방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트렌드 핫이슈 여기서 인사드립니다.